과거에는 없던 산업이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분석 대상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산업이 바로 웹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웹툰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웹툰, 우리 K 웹툰은 세계적으로 드라마뿐이 아니라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올해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 힘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웹툰 시장은 2021년도 하나로 약 4.6조 원, 37억 달러에서 2030년 561억 달러, 약 하나 73조 원으로 연평균 무려 37%의 고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가 전체 2026년 기준 4,371조 원이라고 하면은 만화 시장은 23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이제 상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웹툰이 창작자 수익 다각화, PPS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수익원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네이버 웹툰은 올해 하반기 이제 기업 가치는 약 5조 원 정도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2025년도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사실 지난해 1분기에는 241억 원의 영업 손실, 2분기에는 130억 원의 영업 손실, 3분기에는 175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4분기, 6개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이슈가 됐었던 게 와패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웹툰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좀 고조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S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파트너 프로핏 쉐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만든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건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은 노래를 한 이제 작곡가나 아니면 작사가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글로벌 국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10개의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웹툰이라던가 웹소설 아니면 캔버스 같은 이런 공모전 등을 통해서 많은 이런 창작자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최연소 작가가 18살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최연장에 있으신 분은 64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이런 나이대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누적 창작자 수만 약 9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 PPS 규모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산업이 성장한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PS 규모가 2013년도에 232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그게 2조 원을 넘었습니다. 100배가 됐네요. 네, 그만큼 더 많은 창작자 그리고 그런 창작자들이 만드는 창작물이 잘 되니까 이렇게 프로핏 쉐어가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연간 거래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작품 수가 2013년에 한 편 있었는데 2022년도에 이게 136편으로 그것도 100배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OSMU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소스로 더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뜻으로 보면은 원소스 멀티 유즈. 이게 웹툰이 드라마가 될 수가 있고 웹툰이 영화가 될 수가 있고 웹툰이 게임이 되면은 또 그걸 통해서 다시 원작자한테 프로핏이 쉐어가 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이런 작가 생태계를 PPS 구조를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더글로리나 DP 이런 것도 전부 다 웹툰에서 나온 거니까요. 자,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의 누적 창작자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놀이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도 이 웹툰 플랫폼 피코마, 일본에서 만화 앱마켓에서 1위를 했다고요. 사실 저희의 이 산업보고서가 전체 6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사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예. 이제 미국에 초점을 맞췄는데 카카오 쪽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일본 만화 앱 시장에서 MS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 피코만은 프리 IPO에서 각각 11조 원, 약 9조 원의 몸값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카카오 엔터랑 피코마랑 합병해서 상장할 수도 있지 않아라는 얘기는 예.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직 카카오 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부분의 매출액이 2017년도 1,274억 원에서 2022년 9,200억 원으로 CAGR 연평균 성장률 약 48%의 고성장을 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 전 세계 만화 앱 수익 기준으로 피코마가 1위, 카카오 페이지가 4위, 카카오 웹툰이 10위에 랭크될 만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카카오도 지금 웹툰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산업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대표님 리포트 통해서 웹툰 산업이 이 미디어 제작사나 엔터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아직 웹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시장의 개화나 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엔터보다는 당연히 덜할 낮죠. 수밖에 네.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은 웹툰하고 이제 엔터를 보면은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점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보면은 웹툰 산업은 이제 RS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레비뉴 쉐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배에 대한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 산업도 회사하고 아티스트가 5대5로 예를 들면 비율을 나눠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웹툰도 마찬가지로 가져간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그리고 그 타겟층이 B2B가 아니라 B2C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웹툰 산업과 엔터 산업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B2C에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번째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고 굳이 차이점을 하나 찾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작품당 소요 비용인데 이게 웹툰 산업이라는 거는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작품당 보통 2, 3억 원이 드는데 이런 영상화를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당 10억에서 20억 원의 비용이 예.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면 엔터사가 지금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15배에서 40배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웹툰과 같은 산업을 보면은 14배에서 27배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국면에도 예.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비슷하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부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가 더 글로벌리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더 맞춰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엔터 산업과 그리고 이런 웹툰 산업이 비슷한 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꼽아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굴뚝에 연기 안 나면서도 이렇게 신산업으로 성장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MBT를 꼽아주셨어요. 이거 어떤 배경인가요? 이 웹툰 산업이 사실 2년 동안 증권사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러한 보고서를 내면서 정말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MBT를 일단은 단기적인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거의 2배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목표 주가도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만화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에디슨 오펄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캐시 슬라이드라고 핸드폰 키면은 이제 막 돈을 캐시를 받고 그걸로 이제 다른 거 물품 살 수 있는 그 업체가 상장을 한 게 MBT인데 이제 이 회사가 더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서 이제 웹툰을 볼 때 광고를 다 보게 되면은 이제 쿠키, 이제 캐시 같은 걸 주는데 그거로 이제 만화 보시는 분들 그 다음화 빨리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써서 이제 넘기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광고를 수행하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솔루션이 이제 오퍼월인데 2022년 이 회사의 매출액 1,000억 중에 350억 원이 네이버 웹툰 한국 쿠키 오븐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네이버 웹툰이 결국은 글로벌리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도 충분히 그거에 따른
매출 증가 그리고 수익이 개선이 될 것이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최선호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을 3,600억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제 전일 종가 시가총액이 1,300억 원이었거든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퍼 업체로서 사실 비용이나 제작 리스크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EV라고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한 3,770억 원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순연금을 제외한 게 이 적정 시가총액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동사가 네이버 웹툰이 상장의 가시화가 된다. 아니 그리고 이 회사는 또 토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또 토스 상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MBT는 여러 가지 참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MBT 향후 전망,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MBT는 뭐 저희가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예전에 쿠팡 관련주들 상장한다고 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약간 기대감만 있었다면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MBT를 좀 단기 최선주라고 말씀을 했지만 직접적인 수혜가 네이버 웹툰 상장 시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이 직접 지분 투자한 기업이 있어요. 와이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수혜가 예상된다고요? 네, 와이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제 좀 영업 적자가 기록되는 회사에서 일단은 중장기 최선호주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네이버 웹툰이 3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지분 9.56%를 갖고 있는 회사가 와이랩입니다. 와이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네이버 웹툰이 지분 투자를 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 요소인 것 같고 사실 로봇주들이 잘 갈 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투자한 로봇 기업들이 잘 간 것처럼 그렇죠. 이러한 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이랩 자회사 일본 법인이 와이랩 스튜디오스에서 15억엔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직접 지분 투자를 받은 와이랩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적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실적이 지금은 이제 지난해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분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회사가 발맞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가들을 통해서 이런 IP 같은 거를 많이 작품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 올해 영업이익 54억 원, 내년도 114억 원 충분히 가능한 달성 수치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앞서 잠깐 언급하신 미디어 산업이나 그다음에 엔터 산업이나 네. 이 웹툰 산업이나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 않은 뭐 엔터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가 단순히 뭐 무슨 K 컬처에 대한 호기심 뭐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웹툰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출퇴근길 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생각해 보면 노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출근할 때 귀로 듣는 이런 그러니까 접근성이 편하고 B2C의 확장성이 커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강점이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는 웹툰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이러한 국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들이 얘기하는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달성 가능한 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태계가 또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